혹시 소금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을의 건강 생각하면 저염식부터 떠올리는데 아예 이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개념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좀 도발적일 수 있는 주장을 담은 자료, 박주용 소금 전문가의 소금혁명이라는 텍스트 일부를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요. 그 소금이랑 미네랄 그리고 건강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좀 뭐랄까 뒤흔드는 상당히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소금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말까지 붙은 거겠죠. 그렇죠. 흔하디 흔한 소금이 어떻게 혁명의 중심에 설 수 있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살펴보는 목표는요. 이 자료가 말하는 소금혁명의 핵심 논리가 대체 뭔지, 그리고 왜 저자는 그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또 기존의 저염식 관행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저자의 주장을 저희가 뭐 평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료에 담긴 내용을 좀 충실하게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자는 왜 하필 소금을 가지고 혁명, 이렇게까지 좀 거창한 표현을 쓰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소금 더 먹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기존 건강상식, 특히 저염식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요,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건강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NaCl 섭취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그 바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풍부한 미네랄들이 제거된 소금, 저자는 이걸 나쁜 소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먹거나 아니면 소금 막는 것 자체를 너무 꺼리는 데서 문제가 비롯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염식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네요. 자료로 보니까 저염식 시작하면 뭐 단기적으로는 살도 좀 빠지고 혈압도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잠깐은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오히려 기운이 없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피도 탁해지고 심지어 신장 같은 장기 기능까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하는데요. 첫 번째는 필수 미네랄 자체가 부족해진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칼륨하고 나트륨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건강 생각해서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저염식까지 병행하면 칼륨 섭취는 많은데 나트륨은 너무 부족해지니까 몸의 전해질 균형이 확 깨질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자료에서 단식 사례를 비교하면서요. 소금물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건강 상태에 큰 차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 특정 정치인들 이름이 언급되죠. 네,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나 황교안 전 대표 단식 때 소금물 섭취 여부가 체력 유지에 영향을 줬다. 이런 시각을 제시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저자 개인의 해석이고 뭐 의학적으로 딱 검증됐다기보다는 자료에 나온 주장을 저희가 전달하는 차원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어디까지나 자료의 주장일 뿐이죠. 아무튼 이 자료의 시각에서 보면 현재의 건강정보 시스템 자체가 소금의 해로운 점만 너무 부각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역할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너무 한쪽 면만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소금을 멀리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건강 문제를 더 만들거나 악화시킨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가 환자들의 반란, 다른 말로 소금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 환자들의 반란이요. 좀 표현이 세네요. 네, 잘못된 상식에 맞서서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 뭐 이런 움직임을 촉구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자는 우리가 보통 소금하면 짠맛, 짠맛하면 염화나트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동의어처럼 쓰죠. 근데 이 공식을 깨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염화나트륨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미네랄이다. 이렇게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제시한 그 링거의 대발 초기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아, 네. 1882년 영국 의사 시드니 링거 실험 이야기 말씀이시죠. 그게 이 자료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근거로 쓰입니다. 네, 링거 박사가 개구리 심장을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염화나트륨만 녹인 물에 넣었더니 심장이 잘 안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조수가 실수로 증류수 대신에 미네랄이 좀 섞여 있는 수돗물을 사용해서 용액을 만들었더니 심장이 막 활발하게 뛰었다는 거죠. 그 수돗물 속에 있던 칼슘이나 칼륨 같은 아주 적은 양의 미네랄 덕분이었다는 거. 네, 어찌 보면 단순한 실수인데 그게 엄청난 발견으로 이어진 셈이죠. 그렇죠.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염화나트륨 말고 다른 미네랄들이 생명활동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미네랄 차이가 말 그대로 생사를 갈랐다. 뭐 이런 해석이네요. 네. 더 나아가서는 소금과 미네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링거의 개발이 늦어졌고 그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와, 심지어 지금 우리가 쓰는 링고액조차도 바닷물에 있는 그 수십 가지 미네랄 전체를 다 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완의 제품이다. 이런 평가까지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미네랄의 그 복합적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논리는 우리 생명의 기원이 바다니까 우리 몸도 본질적으로 바다랑 비슷한 미네랄 구성을 필요로 한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바닷물에서 온 소금, 즉 다양한 미네랄을 함께 먹는 것이 건강의 기본 원리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시각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천일염에서 간수를 빼는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쓴맛 없애고 또 보관하기 좋게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 네, 그렇죠. 간수 빼는 거. 근데 저자는 이 간수야말로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미네랄의 보고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알던 거랑 완전 반대 이야기인데요. 네. 이 자료에서는 간수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미네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고, 심지어 비극이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표현을 해요. 비극이요? 네.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간수라는 건 바닷물을 농축해서 염화나트륨 결정을 얻고 남은 그 액체잖아요. 네. 주성분은 염화 바그네슘이 맞긴 한데 실제로는 칼슘, 칼륨을 비롯해서 바닷물에 녹아있던 거의 모든 종류의 미네랄이 아주 고농축된 상태다. 즉, 천연 미네랄 농축액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미네랄 농축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수를 계속 빼왔던 주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료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네. 첫째는 간수 특유의 그 쓴맛. 이게 음식 맛을 좀 해치니까. 그렇죠. 씁쓸한 맛. 둘째는 흡습성. 공기 중에 수분을 너무 잘 빨아들여서 소금이 막 눅눅해지고 덩어리지고 보관이 어렵게 되니까요. 특히 천일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섞인 뻘 같은 불순물까지 같이 녹아나오면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요. 간수의 쓴맛이나 흡습성 같은 건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간수 자체, 그러니까 그 안에 든 미네랄들이 뭐 해롭거나 독성이 있어서 제거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아, 그 성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네, 일부에서 뭐 쥐실험 같은 걸 언급하면서 간수를 독극물처럼 취급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간수의 성분이나 농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 네. 생각해보면 바다 생물들이 간수 성분이 녹아있는 그 바닷물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쉽게 반박된다는 논리죠. 하긴 그렇네요. 물고기들이 잘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뭐 암염이나 호수염을 주로 쓰는 유럽이나 미국은 간수 제거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고 네, 거기는 원료부터 다르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제염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니가리라는 이름으로 간수를 따로 빼서 건강 보조식품처럼 팔기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니가리. 한국에서도 한때 유행했었죠. 네, 유독 위나라에서만 간수 빼는 걸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겨왔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간수를 빼는 행위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량의 미네랄을 그냥 버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건 과거 제염 기술이 좀 부족했고 미네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아, 기술과 인식의 문제였다. 자, 그렇다면 저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까요? 자료에서 MQ는 소금이라는 특정 제품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던데 이 소금이 왜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는 걸까요?
네, 저자는 이 MQ 눈소금이 앞에서 지적했던 문제들, 그러니까 미네랄 손실 문제나 간수의 단점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바다의 미네랄을 거의 온전히 담아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료에 나온 특징들을 좀 요약해 보면요. 우선 원료, 강원도 고성 앞바다, 그것도 6km 떨어진 수심 605m에서 끌어올린 해양 심층수 100%를 쓴다고 강조해요. 와, 605m요? 엄청 깊네요. 네, 수백 년 주기로 순환하는 아주 청정한 물이라서 뭐 후쿠시마 방사능 같은 현대 오염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점을 내세우고요. 실제로 취소할 때 정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도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조 방식도 좀 독특하다고 소개되던데요. 순간 공중 결정 재현법이라는 특허 기술을 쓴다고? 네, 이름이 좀 어렵죠. 말 그대로 공중에서 아주 짧은 순간에 소금 결정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 방식의 핵심은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미네랄들이 빠져나갈 틈도 없이 거의 100% 소금 결정 안에 그대로 가두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네랄 손실이 거의 없다. 그렇죠. 이걸 개발하는데 16년이나 걸렸고 수십억 투자했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고요. 아, 그럼 성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염화 나트륨 비율은 한 75% 정도로 일반 정제염이 99% 이상인 것에 비하면 좀 낮죠. 네, 확실히 낮네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 자체도 100g당 약 29.6g으로 정제염 약 39g보다 적다고 하고요. 반면에 미네랄 함량은 월등히 높다는 점을 아주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함량 같은 경우는 정제염이랑 비교하면 수백 배. 수백 배요? 네, 칼슘이나 칼륨도 수십 배 이상 높다. 이런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문제로 지적됐던 그 간수의 쓴맛 있잖아요. 네, 스맛. 그건 기술적으로 제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은 엄청 풍부하게 담았는데 맛이나 사용 편의성은 개선했다는 거죠. 아, 그게 가능하군요. 미네랄은 살리고 쓴맛은 잡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미네랄 함량이 너무 높으면 법적으로 소금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규제 문제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노력도 하고 해서 제품화에 성공했다. 이런 배경 설명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네, 법적, 제도적 어려움도 극복했다는 거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권장하나요? 일단 하루에 9g 이내로 물에 타서 마시는 걸 기본으로 권장하고요. 음식 조리할 때 쓰는 건 물론이고 세수할 때, 양치할 때, 발 담글 때 쓰는 족욕, 피부 관리 등등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활용법도 많네요. 그럼 건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요? 자료를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와 있던데요. 네,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미네랄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 문제, 또 일부 호르몬 관련 질환 같은 거요. 이런 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변비나 잠 잘 못 자는 거, 두통 개선 같은 비교적 좀 보편적인 경험담도 있고요. 또 어떤 특정인에게는 탈모가 개선됐다. 이런 개인차가 있는 사례도 언급이 되고요. 탈모까지요? 네. 심지어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도요. 보통 소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칼륨 같은 다른 미네랄들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양을 조절해서 섭취하면 오히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제시해요. 아, 그것도 좀 의외네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의학적의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저자의 주장에 근거한 내용이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죠.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하고요. 네, 중요한 건 저자 스스로도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는 점이에요. 아, 그건 다행이네요. 네, 다만 미네랄 부족이라는 상태가 현대인의 수많은 질병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아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 때요. 저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소금 혁명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소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것 같아요. 핵심 메시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저염식 신화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네, 저염식이 최고는 아니다. 그렇죠. 무조건 나트륨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미네랄이 싹 빠진 나쁜 소금, 그리고 그로 인한 미네랄 결핍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네랄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생명의 기원이 바다였던 것처럼 우리 몸도 아주 복합적인 미네랄 균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소금은 단순한 염화나트륨 공급원이 아니라 필수 미네랄의 핵심 공급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이죠. 그렇군요. 단순한 짠맛 이상이라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소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겁니다. 간수를 포함해서 바다가 가진 거의 모든 미네랄을 자연 상태 그대로 담아낸 소금. 저자는 이제 본인이 개발한 그 MQ 눈소금을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제대로 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되찾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진짜 소금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소금 혁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소금에 대한 오랜 오해나 잘못된 지식에 맞서서 미네랄이 풍부한 올바른 소금을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건강 주권을 되찾자. 이런 소비자들의 자가공동이자 건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거시적인 이야기네요. 건강혁명? 네. 그리고 저자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12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원대한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 역시 저자의 목표이자 주장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혁명이라는 어쩌면 많은 분들께는 좀 생소하거나 혹은 상당히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주장을 담은 자료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우리 몸이 단순히 염화나트륨, 그 짠맛 성분만이 아니라 바다가 품고 있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미네랄 전체의 균형을 본질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만약 이 관점에 일리가 있다면요, 우리가 그동안 건강을 위해서 나트륨 줄이기라는 어찌 보면 단일 목표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전통적으로 간수라고 부르며 그냥 버려왔던 그 속에 담긴 풍부한 미네랄들을 혹시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소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미네랄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